좋아요, 구독.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쇼커버리 효과는 끝났는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날에는 사이드카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 날에도 바로 또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그 효과가 시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보면 개인은 순매도,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순매수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학습 효과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당시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금지하고 나서 코스피가 78%, 코스닥이 80%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진짜로 굉장히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당일날 보면은 2,360까지 올랐다가 2,368에서 2,500까지 올랐죠. 그러다 다시 이제 2,400에서 내려왔고 따라서 이제 코스피가 1.74, 코스닥이 0.92 상승한 부분들로 왔는데 잘 보세요. 코스닥은요.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상승률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네. 공매도가 나왔으면은 코스닥 지수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면으로 봐서는 효과가 반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개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면 이제 자금들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양, 특히 2억 달러가 이상의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동성 싫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있는 미국 지금 2억 달러가 지금 나왔고요. 중국에 2천만 달러, 그다음에 일본에 2천만 달러에서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은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5.0에서 5.1로, 그다음에 코스닥이 1.9에서 2.6으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쇼커버링 말고 또 다른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요 이상한 행태를 보였어요 이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서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냥 매수를 현장에서 그냥 현물을 사는 부분들로 요번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서 숏 커버링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보다 순매수로 가서 한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요번 공매도 일주간들의 아주 특이사항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공매도라는 게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주식을 살 때는 집 날릴 각오를 하고 네. 공매도 하려 그러면 목숨을 걸어라. 이런 정도에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공매도를 하시면 손해가 나면은 무한대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도 딱 100%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와 또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모든 효과들이 진정 상태로 가는 거고요. 재밌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이 분야가 세 분야 있대요. 네. 그거는 입시, 병역, 공매도.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은 핫했지만 현재로는 안정세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이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고 또 이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도 있고요. 거기에 공매도 금지 효과는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매도와 관련해서 사실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러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매도가요. 갑자기 떨어진 제도가 아니고요. 1602년도에부터 나와서 신용거래 일종으로 해서 이렇게 기법이 이제 정교화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목소리가 나지만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개선 방향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환하는 기간이 90일이다 그다음에 무한대다 그랬지만 요거를 최소한이란 단어를 집어서 한정 기간을 넣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금 하는 거는 140%냐 105%냐 하는데 이거는 동일 조건으로 가는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매도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지 누가 얼마 팔고 누가 뭐 하고 이걸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완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이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의 개인들이 드는 게 2.7%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등등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툭 튀어나온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네.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우리 뭐 증권회사에서 HTS가 조금 지연이 돼서 손해 보면 손해배상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아무런 공시나 이런 계도 기간 없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시기적으로 뭐 굉장히 짧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이게 이제 효과의 차원보다는 이런 증권 시장에 대한 지금 제도 개선 중에 하나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좀 나오면서 네.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나오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양도세. 왜 이제 뭐 대주주 됐을 때 뭐 양도세 뭐 이런 거 네.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10억까지 내리자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엔 그게 100억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는 방안까지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증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정부 간에 뭐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면 뭐 증권가에서 분석을 한 걸 보니까요. 쇼커버링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압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서 좀 발을 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후에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가서 이제 빠진다 그러는데 결국은 요번에 공매도 뭐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역시 공매도는 한국에서 크게 영향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과 금리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요. 결국은 실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주 사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다가 이제 순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런 증시 제도에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제도로 지금 공매도를 뭐 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해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지 자기네들이 뭐 돈을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더 네. 불공정하게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보도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리적인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칭하는데 해칭은 뭐 위험을 회피하는 거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지금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뭐 신흥국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뭐 확실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 이 바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 성장력이 조금 더 힘찬 부분들로 나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 등등에 더 큰 영향을 좀 받지 이런 공매도로 인해서 진행될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나 중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짚어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온 만큼 그래도 이 안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쪽이 좀 상승 압력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쨌거나 8개월은 우리가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뭐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4차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전문 분야인 부분들이 있어서 꼭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공매도 비중이 높으나 네. 근데 대차 상환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 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쇼커버링의 수혜주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된 데가 롯데관광개발이나 현대미포조선, DB하이텍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또 어디가 좀 좋냐면요.
공매도 잔액 비율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금지 이전에 주가 하락력이 높았던 기업. 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공통점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NG 엔솔이나 포스코 퓨챔, 호텔신라, 포스코 홀딩스, 롯데 관광개발, 두산 퓨어셀 등 이런 거는 자 이게 뭐냐면 주가 하락률이 이제 높았다는데 다 보시면요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으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같은 맥락이죠. 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반도체 그다음에 건강관리 등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퍼가 또 저평가돼 있는 업종들이 지금 있습니다. 조선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미디어 등인데 이거야말로 성장성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가 있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실적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역할들,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고 이것을 조합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매도 금지와 관련 수혜를 받을 기업들 4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요.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바라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변동성 적은 대로 그냥 속 편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눈을 돌려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공매도 하고 뭐 쇼커버링도 안 되고 뭐 순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또 미국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무디스가 뭐 등급 신용 등급 나죠. 예산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뭐 해외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의 장에 아주 제일 좋은 특징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하라는 지금 기대감이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투자들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역시 우리가 또 노려야 될 공략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살살 올라와요. 그렇죠? 네.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중국 주식인데 이번에도 뭐 광군제 뭐 좀 사셨어요? 저는 안 샀습니다. 최대랍니다. 네. 지금 물동량이 16% 올리고 전체 매출액을 지금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 예상외로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를 그 대신 지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78%, 80%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올랐단 말이죠. 공매도 네.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는요. 예치금이 30조에서 80조로 늘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공급에 의해서 그때 올라간 거지 네. 공매도하고는 굉장히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고요. 뭐 공매도 아까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균등한 뭐 이런 포지션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역이나 교육이나 공매도는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으시고 자 공매도가 나와서 이제 8월까지 가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2가지 조건 수출이 잘 되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되는 2가지의 바탕적인 그런 플랫폼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랑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유익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공매도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쪽 시선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짚어주셨던 공매도 뭐 수혜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분석해 줄 만한 종목들도 있으실까요? 그럼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주가 하락률이 높은 부분들로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데는 보면요. 네. 퍼가 700이거든요. 그럼 뭐 퍼가 700이라면요. 언제 사셨어야 되냐면 고려시대 때 사셨어야 돼요. 700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좋고요. 현재 뭐 롯데 관광 그다음에 일단은 오늘도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몰리는 네.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는 부분.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얘기가 제가 한 달이나 한 달 반쯤에는 싹 없어질 게 중국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인데 네. 광군절을 뭐 기폭제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 이것이 사실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서도 계속 중국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그건 이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네.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광군제 얘기를 자꾸만 뭐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일단은 소비가 흘러나야 되는 거 소비가 없다는 건 지금 일단은 자기네들이 가처분 소득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또 이제 그게 언제쯤 나올 거냐 그러면 지금 모든 걸 지금 사실 중국이 이제 다 물밑으로 넣은 거는 며칠 후에 있을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회의 이전에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춰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중 간의 어떤 뭐 대탕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같이 지금 쓰려고 조금 총알을 아끼고 있는 듯한 느낌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네,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왜 뭐 찔끔찔끔 내서 네. 조금씩 올라가는 것보다 크게 이런 폭음을 낼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쭉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에이펙이 끝나고 그다음에 11월 28일 네. 엑스포 이런 것들에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 달에 첫 10일간 지금 수출이 1.2% 증가한 걸로 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뜨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좋은 이슈들도 있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 중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제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대주주에 대한 이제 양도세 지금 물리는데 네. 그거를 지난 정권에서는 10억 원어치만 가져도 네. 이 양도세를 지금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건 100억까지 대주주의 조건이 100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00억까지 다시 올리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 뭐 연말 이제 이 대주주에 대한 이제 양도세 부분이 가면은 얼마나 시장 교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막 자기가 안 갖고 있으려고 다 내놨잖아요. 그리고 네. 다시 1월 달에는 다시 다 사고 등등의 사실 불편한 시장의 원칙처럼 돼 있는 것을 네.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올려줌으로 해서 증시를 길게 보고 길게 지속성을 가고 그런 뭐 악재를 없애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사실은 뭐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뭐 효과는 네. 짧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합해지고 하면서 조금 더 이 평평한 운동장으로 가는 증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